안녕하세요, 장지은입니다. 오늘은 19강 위험물의 표기, 즉 마크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저희가 위험물을 담은 포장물 같은 경우에는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험물이 포장물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된 운송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포장물 겉면상에 나타내야 되는 마킹 관련된 부분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9강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험물 마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왜 저희가 포장물 겉면상에 위험물을 나타내는 마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목적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 위험물을 담은 포장물 겉면상에는 위험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어떠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식별할 수 있는 마크와 라벨이라고 하는 것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저희가 마크를 나타내야 되는 부분, 즉 표기라고 하는 마크를 나타내는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포장물 안에 들어가 있는 위험물이 어떠한 위험물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셔야지 안전하게 위험물을 취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킹에 대한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포장물 안에 들어가 있는 위험물에 대한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타내는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어떠한 마크가, 어떠한 표기가 저희 포장물 겉면상에 나타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포장물 겉면상에는 라벨이라고 하는 것을 부착하게 되어지는데 이 라벨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음 강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거긴 하지만 일단은 라벨을 부착하는 목적도 저희 19강에서 같이 언급해서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포장물 안에 들어가 있는 위험물은 그 위험물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위험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포장물 겉면상에는 해저드 라벨이라고 하는 것을 부착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특정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하게 취급 보관, 탑재 운송 등을 하기 위해서 또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안전한 취급 보관 등을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취급 라벨이라고 하는 핸들링 라벨이 있는데 그 라벨을 또 부착하는 부분에 있어서 목적이라고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한 취급과 보관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 핸들 라벨을 또 부착한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 포장물 겉면상에 부착하는 라벨, 포장물 겉면상에 나타내야 되는 마크라고 하는 표기 사항 같은 경우에는 포장물 안에 들어가 있는 위험물의 정보를 식별하고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어떻게 또 안전하게 취급 보관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저희가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포장물 겉면상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마킹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하나하나 좀 볼 건데 저희가 마킹이라고 하는 것은 마크를 부착한다, 표기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표기라고 하는 마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위험물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된 품질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규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고 갈 건데 저희가 마킹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저희가 포장물에 안에 어떠한 위험물이 들어가 있는지 정보를 식별하는 패키지 유스 마킹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위험물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위험물에 적용이 되어지는 유엔 넘버 또는 고유 선정명, 저희 화주와 수화인의 상호 주소 등을 나타내는 부분들을 저희가 유스 마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마킹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포장재에 적용하는 규격 표기
표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저희 마킹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아주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마킹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추구하는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나타낼 때 저희가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당연히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요. 포장물 겉면에 저희 인쇄되거나 또는 표기되거나 부착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일단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구성이 있고 읽기 쉽고 눈에 잘 띄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 당연히 운송 과정 중에는 외부 날씨에 노출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외부 날씨에 노출이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마킹이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의 의미를 퇴색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가 현저히 감소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시면 되고, 당연히 대조되는 색상의 바탕면에 표시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야지 눈에 잘 띄고 읽기 쉽다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 보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저희 위험물이 담겨져 있는 포장물, 저희 겉면상에 위험물에 대한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나타내야 되는 저희가 정보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바로 위험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즉 UN 넘버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위험물 목록상에 나와 있는 각 위험물에 지정되어 있는 UN 번호를 저희가 포장물 겉면상에 나타내 주셔야 되고, UN 번호를 나타내 주실 때에는 반드시 번호 앞에 UN이라고 하는 접두사를 번호와 같이 나타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위험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중에 하나,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위험물에 부여된, 위험물에 지정된 저희 고유 선정명이 UN 번호와 함께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 위험물에 지정된 고유 선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위험물 목록이라고 하는 블루 페이지, 저희 B열이라고 하는 곳에 굵은 글씨체로 되어 있는 게 바로 고유 선정명이니까 그 B열에 나와 있는 굵은 글씨체, 즉 고유 선정명을 포장물 겉면상에 위험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으로서 나타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보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쉬퍼라고 하는 화조와 그 다음에 컨사인이라고 하는 수화인에 대한 정보라고 하는 부분으로 상호와 주소를 나타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래서 저희가 포장물 겉면상에 나타내 줘야 되는 기본 정보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냐면 UN 넘버, proper shipping name이라고 하는 고유 선정명, 그 다음에 shipp와 consignee 상호와 주소가 위험물의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타내야 되는 기본 정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위험물에 따라서 저희가 또 나타내야 되는 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예시를 좀 들어드리자라고 하게 되면 바로 드라이 아이스가 들어가 있는 포장물 같은 경우에는 포함된 드라이 아이스의 양을 또 포장물 겉면상에 나타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포장물 안에 드라이 아이스가 냉매제로서 5kg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드라이 아이스의 양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5kg를 제 포장물 겉면상에 나타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무엇과 함께 UN 넘버, proper shipping name, shipper consign의 풀네임 어드레스로 저희가 나타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이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위험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부분의 파악으로 저희가 이 정도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저희가 포장물 겉면상에 나타내야 되는 표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취급이나 보관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나타내야 되는 표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시게 되면 항상 건조한 상태로 포장물의 운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keep dry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표기가 포장물 겉면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유해성 물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수생 환경의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는 물질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죽은 물고기의 환경 유해성 마크라고 하는 부분이 또 포장물 겉면상에 나타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튬 배터리가 담겨져 있는 포장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섹션 1B나 섹션 2로 운송이 되어지는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리튬 배터리 마크라고 하는 부분이 또 포장물 겉면상에 나타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액체 위험물을 담고 있는 저희 조합 포장재 방식으로 포장한 포장물이거나 액체 위험물을 담고 있는 포장물을 오버팩한 경우에는 당연히 방향 표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상방향 표시라고 하는 부분이 또 포장물 겉면상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어디가 탑이고 어디가 바텀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해당되는 화물에 대한 취급을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저희 위험물에 대한 표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험물의 정보를 전달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는 포장물 겉면상에 나타내야 되는 마킹 사항에 대한 부분을 봤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필요시 나타내야 되는 마크에 대한 부분도 참고로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 저희가 무엇을 다루어 볼 거냐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 위험물 겉면상에 부착하는 라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